(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화요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오늘 썸네일처럼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게 그 잠깐 사이에 그냥 결과가 나와버렸죠. 우리가 제시마치 감독을 얘기를 했는데 수시간, 그러니까 어제 히든풋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사이에 그냥 캐나다 대표팀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파토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자, 두 번째, 그럼 누가 할 거야? 자, 아니 근데 네. 우리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봐야 돼. 이거 근데 제시마치 이렇게 그 유력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협회나 이런 데서 그 뭐 브리핑이나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그렇죠. 뭐 이제는 되면 브리핑하는 것이 되면? 안 됐다고 브리핑하는 브리핑은 없으니까 사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축구 팬들은 이거 완전히 이런 거 보면 헛바람만 들고 누구 오나 이걸 지금 몇 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제대로 된 설명도 안 듣고. 아 근데 브리핑을 봤는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흘리는 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제시마치 우리 데리고 올 능력 돼요? 그걸 한번 누군가 기자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연봉을 얼마나 제시했고, 물론 이제 그까지 디테일하게 못 나왔겠지만 제시마치급이 왜 안 됐는지 그런 설명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제시마치급을 데리고 올 수, 그러니까 제시마치급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난 궁금하다는 거지. 좀 그 뒤에 나온 뭐 기사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축협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고위급 축협 관계자, 그 다음에 축협 어떤 사람에 의하면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매체에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시마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사들을 보니 어디에서는 그쪽에서는 세후를 바랬고 뭐 이쪽에서는 세전을 바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딘가에서는 연봉 관련해서 정혜성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다 얘기가 나오니까 뭐부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물론 채팅창에서도 지금 그 협상하고 있는데 다 까긴 좀 그렇다. 브리핑하면 다음 협상에 또 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나는 이제 그런 의심이라기보다 물음표가 드는 거지. 아니 제시마치 유력 아니었어? 라고 얘기했었지. 그들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유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제시마치급의 감독을 이제 다른 감독도 비슷한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런 정도 능력이 진짜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1순위는 맞았고 협상을 했고 결국은 돈이죠. 그게 뭐 세금도 돈이고 뭐도 다 돈이니까 돈이 안 맞았던 거고, 캐나다 쪽에서는 돈을 그 제시마치를 데려올 만한 돈을 조달을 해서 메웠던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근데 거기 뭐 디테일에 들어가면 세금이니 뭐니 있는데 그게 지금 결렬될 마당에서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돈이 부족했고, 근데 제시마치도 돈을 깎을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마치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못 주는데라고 얘기했지만, 제시마치가 국가대표의 어떤 그 실적을 알기 때문에 협상은 열어놓고 나는 갈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럼 요 얘기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되면 유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사가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만 맞았으면 사실 갈수 있는 선임이었는데 그 돈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돈만 맞았다는 얘기가 되게 마지막에 그냥 한번 그냥 마침표 살짝 찍는다는 느낌이지만, 그게 전부 아닌가? 아니지. 근데 애초에 여기 올 생각이 없었던 감독들이 이름 나온 감독 중에 절반 이상이니까 그냥 에이전트가 흘린 거 아니면 그냥 헛소문 이런 게 많으니까 제시마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 그리고 이미 그 PT를 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대한 경기를 봤고, 이 사람이 분석을 했고, 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으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감내할 생각.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 제시마치가 깎겠다고 한 수준과 우리가 주겠다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맞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아마 이 갭 때문에 안 될 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그 갭 때문에 안 됐고, 그 갭에 대한 수치는 뭐 이렇게 말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되게 작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꾼 거죠. 목표는 둘 다 한국 감독을 하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금액을 머릿속에 이렇게 띄워놓고 만나서 협상을 딱 하니까 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건데 지금 결국 돈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에이전트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금액이고 돈이 안 돼서 빠그러졌다는 걸 알 것이고 왜냐하면 에이전트 판에서는 그런 걸 되게 이제 주목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돈 쪽인 면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A라는 감독 이 제시 마치하고 엇비슷한 어떤 실력이야 예를 들어서 기대감 근데 돈도 그럼 제시 마치가 비슷하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비교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나 여러 가지 어떤 실력 기대감을 봤을 때 제시 마치보다는 이제 다운돼서 뭔가 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당연히. 예. 그게 이제 1순위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실력 순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력 순서가 결국 연봉 거의 순서에 보통 그렇지. 보통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된 거고 협상은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했을 것 같진 않고 따로 이제 협상을 하는 팀이 같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직접 했을 리는 없고 뭔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돈이에요. 그냥 돈이고 쉽게 얘기해서 뭐 캐나다는 돈을 이 정도 준다는데 그럼 캐나다는 사실 조건을 봐도 영어를 쓰는 나라고 개최국이기도 하고. 개최국이고 그러니까 사실 조건은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 돈을 더 주는. 그냥 돈을 더 주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밀린 상황이 있으니까 제시 마치도 이제 이걸 했겠죠. 자기 길해야지. 네, 자기 그러니까 해야지. 국가대표의 레벨이나 선수들의 퀄리티는 한국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훨씬 환경적으로도 편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할 거 아니야 어쨌든. 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캐나다가 붙은 순간부터 우리가 이기는 카드는 돈밖에 없었는데 똑같이 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뭐 조금 아래로 주면 당연히 뭐 그 제시 마치가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선택인 거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제시 마치는. 근데 만약에 협회 쪽에서 우리 방송을 봤을 때 저 새끼들 헛소리 한다. 제시 마치 우리 돈 캐나다하고 비슷하게 맞춰줬는데 저 새끼 헛소리 한다 라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똑같이 맞춰줘도 캐나다 가지 않을까요? 형이 생각해보세요. 캐나다 가지. 똑같이 맞춰주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줬는데 제시 마치가 안 왔다 이렇게 할 수 이런 가능성은 근데 없나요? 좀 더 줘도 나는 캐나다 갈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이 더 줘야지. 그치. 캐나다가 낫잖아. 아니 뭐 아니 뭐 미국 국적인데 뭐 캐나다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없죠. 뭐 그 이미 제시 마치랑 한국은 전혀 이제 연이 없는 사이인데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할 일은 없고 결국은 결정은 제시 마치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 상황을 비교적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축협의 억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뭐 어느 나라도 그럴 거예요. 감독 한 명마다 유력이 됐다가 결렬이 됐다가 이 얘기가 좀 제 입장에선 약간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난 오피셜한 라인 말고는 좀 보완이 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유지 진짜 안 돼요. 저 오다가 뭐 봤거든요. 네. 인터넷에 막 루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더 알아요. 근데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내가 들은 게 정확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근데 왜냐면 그거 아닌 소스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딱 판단했을 때 요거는 나가도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들은 수많은 정보를 이미 인터넷에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일반인 분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새고 뭐 어디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원회 회의라든지 외부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뭐 중간에 껴서 얘기하는 사람이든지 너무 스피커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스피커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뭐 협회? 협회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껴있는 협회 사람이 자체도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많아. 나와서 도대체 협회 관계자가 이거 상으로는 한 2,000명이야. 다 얘기해. 협회 가가지고 한번 누가 얘기해야 돼. 한번 물론 로비에서 물론 이따 보면 다 있다가 이러면서 한번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입 열지 마 이러면서 누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 어쨌든 뭘 하더라도 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벤투 때도 조금씩 새 났고 그 정도는 익스큐즈인데 이번에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제 느낌 감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근데 반 틀린 건 난 관심 없는데 반 맞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해. 뭐 기자도 아니고 뭐 해설도 아니고 뭐 축구계 관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익명의 제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새는 게 이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협회에 진짜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용히 이스타 TV 쪽으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보세요. 그 감독위원회만 감독위원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열 몇 명이잖아요. 그치. 그 중에 한두 명만 말하면 그냥 그거는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다 모이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새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정도껏 새 나가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많이 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일하는 입장에선 되게 아씨 방금 끝났는데 이게 방금 나오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상황이 지속이 될 거예요. 예. 그 통로는 이스타 TV로 가고 한 통로로만 가. 그래서 그 관련된 조회수나 이런 거는 반반 나누고 협회도 이제 감독 선임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 보태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회 6 우리 4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럼 저희가 또 명분이 생기거든요. 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가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계신 이런 그 글 쓰는 기자분들 저희 다 아는 분들이고 현장 가면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으니까 썼겠지. 그래. 지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구 왜 지어냈겠어? 어디선가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그분들도 그분 일을 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비교적 좀 클리어한 라인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 군데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저기다 저기는 저기다 이게 이러니까 너무 정신없어. 일단 너무 길어. 지금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2개월이잖아요. 원래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아. 선임할 때 빠박빡빡빡빡 해서 그래. 2주에 딱 하면 기사가 쓰다가도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좋은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야 누구래 이렇게 되면 되게 신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럴 어쩔 텐데 수 없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봐야 되나. 클린스만 날아간 게 2월이었죠. 지금 석 달째야. 나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뭐랄까 루머 뭐 어떤 기자들의 어떤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시 마치 감독 이런 부분을 이게 흘리는 게 흘리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랄까 고의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되지도 않을 건데 네. 쓱 흘린 다음에 여러 무마하고 시간 벌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 찝찝하면 기분이 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이 형 얘기를 그 뒷담화에서 지현이 형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 실제로 제시마치가 그래도 1순위로 이야기가 오고 간 거랑 별개로 지금의 상황이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시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언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야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5월 안에 어떻게든 선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답답하더라도 6월엔 임시 감독을 또 세우고 천천히 여름 안에 또 3개월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 6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 안에 한 번 더 리서치를 해서 더 좋은 감독을 데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6월이 지나면 국제대회들이 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매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매물들 중에 상위 티어들은 우리가 당연히 건들 수 없고 코파나 유로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맞잖아. 맞아. 좋은 유추예요. 괜찮습니다. 시나리오 괜찮은데? 맞아. 저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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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탈락해가지고 갑자기 그 약간 팀도 한번 막 페니파이 하고 하는 것처럼 감독도 한번 얻어맞고 조별리그 탈락하고 막 잘리면은 헷갈려. 야 빨리 야 나 원하는 게 있어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정신 없을 때 할 때가 있거든. 내가 K3에서 그걸 느꼈어. K3 김포로 갔을 때 이제 10월, 11월쯤면 프로에서 막 나오는 선수들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근데 12월 딱 1월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계약 못한 애들이 막 와서 먼저 와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유로나 코파에서 3패로 떨어지는 감독은 안 되고 모르지. 1승 1패 전부 다 봐야지. 아니면 1승 2패. 2패. 그러니까 가능성을 죽음의 보여줘야. 조야.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 왜냐면 이게 토너먼트 올라간 순간부터 그 감독의 가치는 조금 올라가고 그렇지. 연임 가능성도 사실 좀 3패 나쁘지 않아. 3패는 좀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래도. 무슨 명분? 3패 나쁘지 않아.
이주원이 말했습니다. 3패 괜찮다고. 아유, 더 강하게 나와야지. 그래야 3패 감독 안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나는 후자야. 뭐요? 후자가 그- 뭐지? 아니 전체적으로 봐야 돼. 3패라고 해도 우리가 봐야지. 느낌 있는 3패 어때? 그래, 느낌 있는 3패. 느낌 있는 3패. 느삼. 어. 그 후자라는 게 어. 뭐 꼭 유로나 코파 탈락한 감독을 데려오자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급하게 해갖고 6월 이거 2차 예선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근데 3차 예선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막 달달복달 하면 진짜 어중이 떠중이 데려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 추정인데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좋은 감독을 데려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론이 때리는 분위기나 전체적으로 축구 팬들의 시선이 정말 싸늘하기 때문에 정말 막장인 감독이 뽑힐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차라리 기간이 좀 더 있는 게 안 낫나? 그래. 어. 그것도 맞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늦었거든. 한이 얘기한 것처럼 코파나 유로 끝나고 네. 바로 무방하고 좀 더 풀을 넓게 보는 게 좋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참 우리 그 진짜 우리 협회장님 정말 이 협회 그렇게 이렇게 힘듭니까? 어려워요? 근데 진짜 몇 개월 내내 이렇게 축구 팬들 고통스럽게 하네 진짜 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웃긴 아유, 진짜 약간 진짜 사선 하고 싶나 봐. 아니, 저 징글징글하다, 이 아저씨. 그러니까 AFC 뭐 다시 도전하잖아요. 그 단독이잖아. 네, AFC 뭐 도전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하잖아요. 그 이메일 딱 예전에 한번 날라갔을 때 청유 형 메일 딱 날라온 그때 우리 한번 얘기한 적 근데 있었잖아. 나 같으면 좀 지금 여기서 좀 잠깐 멈추고 나중에 또 축구 일을 하더라도 본인 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 현대산업 개발이라는 게 있고 또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멈추고 욕심이 나더라도 한번 뭐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재벌 총수급은 우리가 다른 삶이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AFC의 어떤 타이틀 같은 게 일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기 사업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의 타이틀에 서로 지탱하는 거죠. 그렇지, 서로, 이렇게 서로, 어느 한쪽이 더 치셔진 게 아니라 AFC 이렇게. 입장에서도 이런 큰 대기업 총수가 있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나 진짜 모르거든. 대기업 총수가 꼭 해야 돼? 협회 아니 이제는 안 해도 돼.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옛날에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죠. 왜냐면 근데 지금 정몽규 협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밑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 아니야 사실? 밑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나 그럼 그만하십시오 하면은 그만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아니야? 뭐 굳이 누가 나서서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근데 자기 다 한독속이니까? 아니 그냥 안 나서는 거지. 내가 왜 회장한테 가서 그만하십시오 왜 말해? 아니 왜냐 못하고 있으면은 뭐 와가지고 총대 메고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형한테 수빈이가 와가지고 어. 아 형 히든풋볼 좀 쉬시죠? 좀 요즘 재미없는데? 그러면 수빈이 바로 척살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못하잖아. 왜냐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 근데 밑에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절대 못하지.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내가 쉬어야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합리적이라면 쉬어야지. 나도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딴 일을 알아봐야지.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저 좋아하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아직까지 내가 나쁘지 않다. 몽규 형 그거 아니야. 몽규 형. 왜냐하면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몽규 형. 지금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변에 그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둬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 파악을 해. 근데 싫은 소리 하는 거 못 듣는 스타일이라며. 추몽규. 아니 싫은 소리를 안 한대. 안 아니, 하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을 진작에 다 날렸다잖아. 생각해봐. 하나씩 날렸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 해? 뭘 위해서 해?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정보가 잘 보여서 뭐 아니면 나쁜 말 했다가 손해 볼까봐가 아니라 굳이 생각해봐. 굳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몽규한테 그런 본인 입장에서 불필요한 말을 해서 내 인생 피곤해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 솔직히 냉정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또 한국 축구를 좋아하시고 저희도 그런데 본인 생업으로 돌아가서 이거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업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 생업에 이거 충원을 해서 크게 전체적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죠. 그렇지. 그건 맞아. 근데 본인의 어떤 직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 그래서 나는 밑에서 어떤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정몽규 회장이 난 모를 리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사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지난번에 A매치에서도 정몽규 나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했죠. 그럼 그때 정몽규 회장 있었잖아. 있었지. 어. 아니 그 정도 느끼면 안다는 거지.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 어. 그럼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요. 세상에 되게 많아. 그리고 난 근데 사실 근데 현실 감각 떨어지게 사는 것도 그 편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해요. 복이야. 맞아. 복이야.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축구를 1이라도 보는 사람을 포함해서 1부터 100의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강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시안컵 그거 선수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못하던데? 올림픽 야 솔직히 선수 탓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숫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 많이.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많이. 남 탓을 할 수 있죠. 아, 나는 뭐 그냥 제대로 했는데 왜 뭐라고 하지? 억울하네? 옛날에 그 이제 정준하 그 무한도전 열받네? 나한테만 뭐라고 하네? 화나네? 그 뭐 정신감정 했을 때인가 그 편이? 맞아요. 그런 걸 누가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전수로 봤을 때는 격렬하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으면 그 사람은 전체를 보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약간 이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 완전 또 오리무중인 느낌이 되는데 우리는 그럼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인가요? 6월 그래도 좀 뒤로 가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아니 뭐 그렇죠. 예. 욕은 근데 계속 먹은 걸 감수를 해야죠. 계속. 욕 먹지 당연히. 네. 몇 달째야 감독이 공석인 게. 아니 근데 살면서 저도 축구계도 많이 있잖아요. 감독들 억울해. 왜 팬들이 나 욕하지? 선수들이 못하는 거.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예, 예. 생각보다 많아요. 살면서 다 그래 내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이제 남 핑계 속으로는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코치 때문에 엄청 많아. 코치 때문에 특히 코치 때문에 제가 못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서 저는 정몽규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만약 진짜 지금 나 진짜 망했네. 나 지금 엄청 욕먹고 있네. 그러면 뭐라도 했을 것 같아.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근데 그런 생각 정말 할 수도 있어.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일발 역전시킨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할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일발 역전 가능거 하기도 해.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또 맞아. 여론이긴 한데 그게 뭐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몰라 또 돈 어디서 와가지고 빡빡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입단도 하고 따다닥 맺고 끊음하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는 좀 여유 있게 6월 지나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네, 근데 임시 감독 누가 하냐고. 그것도 문제야. 임시 누가 하냐? 할 사람이 없어. 임시 감독 할 사람은 있어. 누구? 누구? 아니 뭐 할 사람은 있지. 그러니까 누구? 윤스? 아니 사람은 있다 이거지. 사람은 있잖아. 추천해봐. 추천? 항서? 형이 감독위원회야. 위원장 해야죠. 정혜성? 이제는 못하지. 못하나? 했으면 3월에 했었어야지. 맞아. 지금은 다음 경기가 뭐였지? 6월? 싱가포르랑 중국. 싱가포르, 중국? 싱가포르하고 중국이면 딱 우리 그러면 싱가포르는 미임생이거든? 이렇게 하자. 너 말 잘했어. 싱가포르 2인생으로 가고 중국은 연수로 가자. 두 명 가자. 갔다. 2인 체제로. 임시 감독 2인 체제는 그렇지. 그거는 아마 전임 미답의 경제를 보거든요. 옛날 아이슬란드 감독이 2명 아니었나? 그랬던 걸로. 싱가포르 2인생, 중국 연수. 아니면 이은영도 괜찮아. 나는 솔직히 이은영도 중국 괜찮다고 봐. 괜찮네. 이은영 보자마자 막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선수 뒤통수 한 번씩 때려주고 파이팅! 파이팅! 나는 그 느낌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임시인데 뭐. 와 이미 그러니까 이게 6월로 넘기면 임시 감독이 또 문제고. 그치. 그리고 안 넘겨도 너무 급하게 해서 문제고. 지금 그리고 20세 감독도 좀 급하거든요. 사실 그쵸. 20세 감독이 3개월 뒤에 뭐 대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쩌면 더 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20세 감독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뭐 후보는 있는 것 같아요. 20세 감독은. 뭐 20세 감독 사실 되게 깊게 막 외국인을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실 컬러가 다 맞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가볍게 네. A 대표팀보단 그럴 수 있겠죠. 후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A 대표팀처럼 PT를 했대요. 부탁했대요. 아, 그래요? 본인의 철학을 좀 얘기해달라. 근데 몇 분은 그냥 포기했대. 아, 못하겠다. 아니 몰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힘든데요. 못해서 이렇게? 그런지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하여튼 내부에.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꼭 PT가 PPT로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견을 자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말로 이거 잘 타는 사람 많아.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 그건 잘할 수 있는데. 지원 한번. 같은 보노보도 집어넣고 보노보도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어루만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다 클럽팀도 그런 거 하잖아요. 하지. 아우. 그리고 이번 A 대표팀 감독도 했단 말이야. 나는 그런 감독과 걸. 코치가 뭐 장영훈 코치의 말을 빌리자면 설득의 과정이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유명하면 갖다가 꽂아서 쓰고 했는데 이제 근데 요즘은 그런 그건 안 시대는 아니잖아. 되니까. 근데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아직도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누군지는 잘 몰라요. 네, 누군지 모르나 그렇게 뭔가 후보를 추려놨는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몇 명은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합디다. 그렇디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제시마치는 캐나다로 갔고요. 우리 대표팀 감독은 여전히 오리무중. 임시 감독이 그러니까 6월 A매치 주간 이후에 선임이 된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임시 감독이 돼야 될지 궁금할 것이고 5월에 빠르게 선임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이 분위기에서 누구 애매하게 선임했다? 또 난리 납니다. 근데 저는 그 제작팀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초에 우리가 아시안컵 클린스만, 그 다음에 23세 이하 올림픽 탈락,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회수가 이렇게 훅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걱정했냐면 이러면 사람들이 자극의 역치가 되게 부정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아니면 다 밍밍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현타가 와요. 그런 다음에 조금 관심을 멀리해. 그렇지. 이게 되게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가야 좋지. 그게 진짜 대본 쓴 입장에서 뭐냐면 네. 되게 재밌는 주제긴 해. 막 되게 막 토론도 할 수 있고 욕도 주제야. 할 수 있고 막. 근데 딱 와서 나 재밌겠다고 온 적 몇 번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별로 안 궁금하고 그래. 그래서 누가 되냐고. 어.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니까 나는 솔직히 약간 나도 현타 와. 김 빠지지. 나는 이거 되게 축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사람들이 이거 좀 관심이 없네. 그러면 난 자극적인 것만 여기 주제에 올려야 되나? 그러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그래. 또. 이러다가 만약에 이게 점점 길어져서 무관심으로 가는 순간 진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저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뭐 10년? 길게는 10년? 그때 형 출마할 거야?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이 있었고 이강인이 있었고 김민재가 있었는데 멍청한 협회 사람들 때문에 그 좋은 시기를 놓쳤다.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나중에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잖아. 있는데 어. 더 이상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좋은 시기 황금 세대 다 놓쳤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씁쓸하잖아요. 사실. 씁쓸하죠. 네. 저는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좀 Q&A나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터놓고. 그냥 꼭 이슈 없어도 자유질문 받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와서 본인의 생각을 좀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얘기 나온 거 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다 뭐 정몽규 할 때 하나 정도는 이건 좀 억울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안 하겠죠. 탈압박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장이라면 어쨌든 책임을 지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저런 자리는 잘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못한 거 본인이 저 총알바지 하면서 네, 버텨가는 자리잖아요. 자기라는 예를 들어서 자리가. 이스타TV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어. 뭔가 잘못 오타를 써서 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그 직원이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죠. 둘이 나와서 내가 뭔가 나와 설명을 할 거 아니야. 형이랑 우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엔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엄한 사람이 뭔가 나와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별로 믿음도 안 가고 그걸 굳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냥 어떤 생각인지. 또 자필 편지 있잖아요. 뭐 자필 편지 한번 하고. 너무 옛날. 오히려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자필 편지를 근데 그 자필 편지가 누가 한 번 한 다음에 약간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어? 그래 그치. 하면서 옛날에 그때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긴 하잖아. K리그에서 이범혁 골키퍼가 잔디 한번 쑤셔 파가지고 PK 스파. 뭐 어쩔 때는 그게 진정성 있게 자필로 통할 때도 써서 있어. 입은 근데 요즘에 지금 자필 편지 은퇴했지만, 딱 올라오지 그러면 해석본 몇 분 뒤에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불러 한 다음에 일단 스타트는 자필편지 쓰자마자 일단 세로는 아니다. 어. 세로는 이번 골키퍼 그 잔디판 거 그거는 자필편지 쓸만해요. 거의 뭐 기름 뭐 유추 그 시추 뭐 하는 거 파듯이 봤잖아 그거. 그치. 지금 행복하게 은퇴해서 그래. 여가를 즐기고 있더라고. 네, 열심히 네. 재밌게 사시더라고. 네. 그때 약간 K리그에서 뭐 잘못하면 다 자필 편지 쓰던 딱 그 한 그래, 시즌이 타이밍이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저희는 아마 히드풋볼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필 편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과할 거리도 아닌데 자필편지까지 안 가도 되는데 뭐 이상하게 몇 개 쓴 게 있어. 막 누가 푸시해서 자필편지 쓴 거 같은 맞아. 느낌이 그런 들어. 느낌이었어. 이렇게는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지. 사과는 하면 좋은데 그래.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구단 누가 푸시해서 쓴 거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자필편지들이 있어요. 그 뒤로는 자필 편지가 쉽게 나오진 좀 않았죠. 덜 나오는 거 덜 같아요. 나왔긴 네, 했죠. 그렇습니다. 자, 제시마 씨 얘기했고요. 감독 선임 제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거 뭐 이제 오프닝 토크가 아닌 거죠, 이러면. 자, 그 다음은 인천 물병. 사과문을 다시 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을 때 사과문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이거 왜 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좀 두루뭉술하게 쓴 거 아니냐. 네, 새롭게 사과문이 나왔고 지금은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단의 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 제외하고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는 걸로 받고 있다고 하고요. 2경기 응원 섹터 완전히 다 폐쇄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되면 광주전이랑 울산전이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 시즌 잔여홈 경기 응원 물품은 사전 신고한다. 요게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김은혜 대표가 없었고 그거 보셨죠? 그 물병 날라오는 거. 네. 그때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 선수였습니다. 선수였으면 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쪽이었든.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좀 어땠어요? 아들이랑 갔잖아요. 네. 아빠로서 말해서 선수로서 말고 아빠로서 제가 이거를 말해주세요. 이 경기를 보러 가기가 쉬웠냐 어려웠습니다. 토요일에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와이프죠. 3시에 출격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출격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격 명령이 떨어지고 인천에 가서 차를 가서 주차를 해놓고 비가 오는데 그거를 막 첨벙첨벙하면서 갔어요. 근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직관하면서 이렇게 어수선한 경기는 처음이었어. 너무 어수선한 거야. 그래요? 경기가. 경기력이? 네, 경기장 자체가 막 심판이 막 끈 풀려가지고 막 경기 시작하는데 막 끈 묶고 있고 맞아, 그랬어. 또 막 전반전 휘슬을 불었는데 뭐 이게 끝나는 휘슬이 아니었어. 그래서 몸 푸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나왔지. 심판은 끝나는 휘슬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도 못해. 근데 이광재 코치가 야 경기 안 끝났다고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근데 또 심판은 또 나오라고 했는데 심판이 또 이제 그냥 들어가도 된다 하고 들어가더라고. 네, 그래서 막 엄청 어수선했고 막 퇴장 나왔지. 경기도 막 그 득점 장면도 막 뭐 이상하게 들어갔잖아요. 막 그래서 너무 어수선했는데 마지막에 막 날라오고 물표까지 던지더라고. 그래서 뭐 아이랑 갔는데 이게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게 물병 이게 왜 하냐, 뭐 왜 아이가? 던지냐, 아이가.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는 없죠.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됐던 아이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설명이 생각을 하고 불가능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관중석에서 나온 어떤 본인의 비난이나 욕설을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단 관중석에서 얘기 들은 거는 주원 형이 한 번 있거든요. 중계하러 갔다가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그게 한 번 있고요. 그거 보면은 선수들한테 하겠다 보니까. 그치, 형한테도 하는데 선수한테도 하지. 그러니까 형한테 했을 때는 진짜 조용할 때잖아.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겼는데 이조원 개새. 그때잖아. 근데 그러고 제가 뭐 인천에서 선수들이 표도 준다 그러고 뭐 주차 등록도 해준다 그러고 막 네네네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냥 얘기 안 하고 표 사고 갑니다. 근데 표 사고 들어가는데 가방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물통이 있었는데 뒤에 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검사 아예 완벽하게 검사는 못 하더라고. 물통 같은 플라스틱 물통 같은 경우에는 뚜껑까지는 안 딴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했던 거는 그 캔. 캔 컵에 담는 거. 최근에 규정이 완화됐대요. 아. 그냥 이렇게 따라줘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완전 철저하게 안 하고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가져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이게 불과 2주 만에 이 사태가 터졌대요. 10일 정도 만에 규정이 바뀌자마자. 좀 완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이게 4천, 5천 올 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구단에서도 15,000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인력을 심원을 하고. 써서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뭐 관중석에서 들리는 소리 저는 크게 못 들어봤고, 아,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수요일 경기 7시 반 경기에 주중 경기? 스틸리아드에서 네. 약 한 4,000에서 3,500명 왔을 때. 예. 그 포항 벤치 뒤에 앉으시는 분이 계세요. 남자분 한 분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전반 끝나고부터 공을 빼라. 계속 3분마다 공을 빼라. 등 뒤에서? 응. 공을 빼라. 부모님 다 계신데 공을 빼라. 계속 해. 공을 빼라. 한두 번이면 되지 뭐. 그냥 한두 번 하지. 한 대여섯 번을 공을 뺄 때까지 알려야 보다. 공을 뺄 때까지. 미치겠다 그거.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계속 하니까 충격이 나. 고무열한테도 정확하게 들리죠? 들리겠죠. 근데 그거를 좀 들려도 뭐 경기에 집중해야 해야 되니까. 근데 딱 이런 거는 좋아 해가지고 저쪽 너무 거칠다 막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있었지. 경남 너무 거칠다 막 이러면서 이런 있었죠. 거는 좀 저 사람 좀 애교스럽게 들을 수 웃기다. 있는데 뭐 이렇게 왜냐면 욕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건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건데 선수에 대해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있는데 야 그거 들으면은 계속 들으면은 선수도 이제 대응을 하고 싶죠. 저는 어느 구장이라 말 안 하겠는데 어디 경기장 가면 딱 앉지 않고 관중석 맨 위에 여기 난간 쪽에 서서 한 3-4명이 진짜 90분 내내 쌍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 앞도 아니야. 그 좀 뒤쪽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안 들려 거기서 얘기하면 멀어서.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피해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다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 선수는 안 들리는데 나 그 깜짝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조용해지거든. 근데 왜 뭐라고 안 하냐면 얽히기 싫어서. 아 그래 엮이기 싫지. 제가 그거 그냥 경기 보러 간 거거든요 그날은 중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들리잖아 더 이게 해설할 때 꽂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데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내가 괜히 민망해서 주변에 혹시 애들 같은 애들 있나 아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순간 싸울 수 있잖아. 잘못하면 싸우지. 근데 난 싸움을 못 하잖아요. 이게 덤빌 수 있는 전혀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치. 좀 그냥 부들부들하잖아. 그래. 딱 봐도 족박 같잖아. 그래서 나는 자신은 없었어. 솔직히 내가 좀 등치 크고 뭔가 좀 힘이 있었으면 목소리도 약간 걸걸했으면 아 그만하시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그냥 자리를 옮겼어요 아예 저쪽으로.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계속 시종일관 욕을 하는 거는 불편할 수 있는데 뭔가 순간순간 열받았을 때 만약에 팬들이나 좀 강성 팬들 아니면 서포터석에서 씨발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 나도 개인적으로는 축구장이니까 순간적으로 후룩 하는 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90분 내내 한다거나 그거는 좀 골치 뭐 아프지. 그거는 나는 좀 그렇다고 봐요. 난 사실. 예. 저도 선수할 때 경기장에서 막 식빵 많이 굽잖아요. 막. 그렇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 아이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왜 저 아저씨는 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식빵 왜 거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좀 그 잘못된 행동 같습니다. 저도 그 e스포츠 중계 가면 시청층이 되게 어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작사랑 게임사에서 선수들한테 교양을 실점하거나 이랬을 때 카메라가 어디서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욕 절대 하지 마라. 할 수 있지. 특히나 어린 나이 때가 보는 게임일수록 절대 하지 마라. 이거를 꼭 하더라고요. 진짜? 욕하면 안 된다. 또 아이들이 그 축구 교실 와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기도 그치. 해요. 네. 여튼 인천 요거는 사과문도 다시 올라왔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마무리가 돼야 다시 재발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 제외한 정상적인 인천 팬들도 그래야 편안하게 축구를 보러 가시니까
이거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사과문을 제작성한 게 그 논란이 사과문 때문에 또 논란이 있어서 제작성한 건가요? 아니 그거 플러스 이제 공지사항들 이제 제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한 같이 김에 엮어서. 다시 한번 앞에 붙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징계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무관중 이 경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무관중 경기에 피해를 본 그렇지. 선수거든요. 네. 왜냐면 제 데뷔골을 인천이랑 무관중 경기할 때 넣었어요. 그래요? 아무도 못 봤어. 중계는 됐어요? 중계는 그때 당시 막 자체 중계 막 중계가 없을 때여가지고 K리가 요즘이나 이렇게 중계하는 거지. 경기 없을 때 많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때야? 네, 아무도 이 관중석 아무도 진짜 아무도 없네. 기자들 두 분인가 세 분만 보시고 네, 아. 그래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아무런 환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아쉽죠. 슬픈 얘기예요. 다음 경기도 만약에 무관중 징계를 한다 그러면 뭐 누구 골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뭐 관중석 보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거 팬들하고도 조화를 할 텐데 그걸 못하는 부분은 좀 슬픈지 않은가. 저 누구예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강쌤입니다. 강철. 강철 코치. 좀 아닌 것 같아. 강철 코치 아닌 것 같아. 이날 너무 좋아서 울었는데 아무도 울었어? 이겼어요? 비겼습니다. 비기고 그 다음 경기부터 5연승인가 해가지고 오. FA컵 우승까지. 경기 종료 직전 후반 48분 김원일에게 동점골을 내렸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승점당 골이었네. 그때 1대0으로 졌으면 아마 그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죠? 예, 어떻게 그때 될지 모르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히든 라이브. 네. 자, 이제 챔스 결승 남아있고 유로파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다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결승전인데 쿠르투아 골키퍼가 장기 부상으로 쭉 빠져 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한 상태인데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는 루닌이에요. 근데 루닌이 그러면 세컨 키퍼로 이게 나와가지고 못했냐? 아닙니다. 엄청 잘했습니다. 루닌이 캐리하면서 라이프치히전에 막 선방을 했던 것도 그렇고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결승에서 누구를 쓸 것이냐? 진짜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지금 대부분의 팬들은 야 그래도 루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루닌이 잘도 했고 이 대회를 루닌이 끌고 왔으니까. 근데 카시아스도 야 쿠르투아가 복귀해서 좋은 활약하는 거 사실이고 쿠르투아는 뭐 워낙에 최상위급 키퍼니까. 근데 본인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 걸 감안했을 때 루닌이 결승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팬들 사이에서도 야 루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한편에선 쿠르투아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이랑 했을 때 사실 쿠르투아가 그거 다 먹여 살린 거거든요. 대형 경기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쿠르투아를 쓰는 것도 이해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컵 대회를 쭉 이끌어가고 있는 세컨 키퍼, 근데 퍼스트 키퍼가 대단한 키퍼가 돌아왔어요. 김원일 대표가 감독입니다. 누구 쓰나요? 저는 쿠르투아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객관적인 실력으로. 만약에 뭐 진짜 경기를 아예 못 뛰다가 하는 거면 좀 쉽지 않은데 경기를 조금이라도 그 실전 감각을 익힌다고 하면은 쿠르투아가 아마 뛰는 게 맞을 거고 이 루닌도 좀 알지 않을까. 그럼 좀 이해할 것이다. 주원이 형은 어때? 형 감독이야. 챔스 결승까지 오면서 루닌이 했던 그 공이 있잖아요. 엄청 커지. 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닌이 그만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 저는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니까 마지막 결승에만 들어오는 쿠르투아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쿠르투아가 부담될 것이다. 실력은 인정을 하죠. 개인적이죠. 근데, 루닌이 더 쿠르투아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루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 팀이 이 챔스 결승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추후에도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팀을 좀 단단하게 내년 시즌도 내후년 시즌도 이제 어쨌든 이 골키퍼와 함께 같이 가려면 저는 루닌이 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도 팀적으로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희 형은? 내가 어려워서 가져온 주제가 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답을 못 내리고 왔어. 출발했어.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쿠르투아가 보통 골키퍼 정도에서 그치. 그냥 좀 잘하는 키퍼 정도만 돼도 루닌으로 가자 할 텐데 쿠르투아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 이 선수가 너무나 압도적인 기량을 이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보여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 이제 프로 선수는 아니니까 그치. 프로팀 안에서 정말 축구적으로 본다면 쿠르투아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구적으로 본다면 정말 순수 축구 결승전에 네. 대한 걸 보면 쓰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가고 또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참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냉정한 감독이면 무조건 쿠르투아 쓸 것 같은데 정이 안첼로티의 지금까지 최근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분위기가 쿠르투아를 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자 여기서 폴 잠깐만 하나만 해주세요. 좋아요. 한번 띄워보자. 여러분의 의견 왜냐면 이렇게 갈릴 것 같아서 폴 하나만 띄워주세요. 레알 팬들은 전체적으로는 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와중에 쿠르투아 얘기가 전혀 안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지금 로스블랑코스 저분이 레알 마드리드 팬 우리 쭉 오래 보신 분인데 안정감에서 쿠르투아가 많이 좋아서 쿠르투아를 쓰는 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케파도 넣어달라고. 케파는 뺍시다. 뭐 케파야. 네. 케파 뭐 씨. 아니 사실 골키퍼가 뭐 세이브 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로 막는 것도 있거든요. 아우라. 아우라로 공격수가 딱 그치, 그치. 맞닥뜨리는 쿠르투아다. 그러면 더 구석으로 차려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 그 포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이번에 뭐 실수는 했지만 내 느낌에 그런 아우라를 주는 골키퍼가 저는 노이어예요. 내가 잘하는 공격수인데 앞에 노이어가 있으면 할 것 같아. 에이씨 딱 느낌이. 노이어 예를 들어서 얀존모가 뮌헨에서 노이어 다쳤을 때 겁나 잘했어. 근데 결승이야. 이거는 솔직히 다 노이어 할 것 같거든. 나 노이어 쓸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얀존모가 키도 하여튼 리스크가 있고 좀 있지. 아무리 잘 막아도 발도 훨씬 잘 쓰고 노이어가. 근데 이게 루니는 젊고 뭔가 앞으로 되게 대성할 것 같은 느낌. 얀존모는 이제 엄청 오래된 그쵸. 선수니까 나이도 별 차이 안 나고. 근데 이게 또 루닌이랑 크루투아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느낌으로 오네요. 근데 이거 사실 주원 형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김원일 대표나 환희 형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 정도가 많이 나오네. 내가 봤던 느낌도 7대 4? 한 7대 3 정도에서 6대 4 정도더라고. 루닌이 조금 더 많아. 근데 쿠르투아를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한 거 올라갔는데 저 얘기도 좀 맞는 게 쿠르투아 써서 만약에 키퍼의 미스로 지면 데미지가 되게 클 것 같다. 근데 구단에서 그 실패할 거라는 가정을 안 하죠. 안 하겠지. 그냥 그치. 순수하게 누가 나왔을 때 그래. 잘할 것인가라는 맞아. 생각이지 얘가 나왔을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축구 구단은 고려하면 안 되죠. 팬들은 고려해도 되지만 축구 구단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도 갈렸잖아. 근데 우리는 쿠르투아가 2명이었고. 저는 쿠르투아 쓸 것 같긴 해요. 쿠르투아. 왜냐면 이게 0경기면 쿠르투아가 2경기를 딱 복귀전으로 쓰는 건 난 반대인데 최근에 뛰었거든. 뛰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잘했어 또. 여기서 드라마를 쓰면 이제 쿠르투아가 갑자기 챔스 경기 일주일 전에 손목에 기부스라고 딱 오는 거지. 다시 몸이 안 좋아. 근데 페이크였어. 기부스 딱 하고 루니 이제 뛰었어. 챔스 결승이 딱 돼가지고 루니 딱 선발로 가. 그러면 슈퍼 세이브. 이제 그 그리고 쿠르투아는 딱 풀어. 딱 풀면서 챔스는 너의 자리야. 딱 이렇게. 근데 해서 뒤에서 캐파가 나? 네. 야, 이거는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축구단에서 얘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지. 이거는 사실 고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축구적으로 축구단에서는. 특히나 결승 네, 무대라면 냉정하게 보는 게 맞긴 하죠. 약간 이것도 그 국내 컵이면 나는 루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유럽 대항전의 참결이면 또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팀마다 골키퍼들은 그 2인자 골키퍼잖아요. 네. 막 기본 한 5, 6년씩 묵거든요. 그쵸. 제 아시는 분은 막 10년씩 묵혀 계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루닌도 제가 볼 때는 좀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장기 계약 준비 중이더라고요. 네. 계약 기간 2029년까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리니까. 네. 이게 또 어쨌든 다음 시즌 쿠르투아가 뛸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어렵다. 어렵습니다. 다음 것 잠깐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축구계의 1994년생 쌍둥이가 있습니다. 94년생인데 에드가 이에, 에들리노 이에. 에드가 이에는 스포르팅 유스, 바르셀로나 유스, 비아레알 B팀, 릴, 낭트, 트라브존스포르, 페이노르트 이런 팀에서 뛰었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 거쳐서 올드하다가 기니비사우로 갈아탔습니다. A 대표팀. 자, 에들리노는 포르투갈 2, 3부, 그러니까 하브리그에서 쭉 뛰어온 선수입니다. 루마니아 디나모 부크레스티가 에드가를 영입해서 에드가 이에를 영입해서 3개월 동안 5경기를 출전시켰어. 근데 보니까 에드가가 아니라 에델리노를 데려온 거였어. 근데 에드가는 수비수고 에델리노는 미드필더인데 그냥 수비수로 투입했대요.
이 뭐 구단이 완전 속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구단도 속은 거라 징계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쌍둥이가 고의로 했다라고 봐야죠. 그치. 고의인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에이전트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건데 말이 안 되지. 이 직접 당사자가 관여된 이거 거지. 뭐 어쩌자고 이런 거지? 이거 되게 리스크가 큰 건데. 근데 이거 어떻게 걸린 거야? 누가 제보했대요. 기자인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보했고. 근데 얘가 포르투갈에서만 뛰었잖아요. 에델리노는 예. 영어,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밖에 못하더래요. 근데 아. 에드 가면 여기저기 많이 뛰었는데. 스페인어도 좀 해야 되고 영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얘 에델리노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보를 해서 걸렸구나. 기량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느낌상? 뭔가? 그래도 상위리 팀들에 뛰었던 거랑 2, 3부만 갔던 거는 왔다 갔다 다르니까. 근데 왜 그랬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보. 이유는 안 나왔거든요. 동생이 좀 안타까웠나? 그러니까 누가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 기사만 좀 달라. 근데 외국은 쌍둥이 형 동생 안 나누는 데도 있는 거 알죠? 우리만 현 동생 나눈 걸로 아는데. 우리만 나누고 외국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커리어가 떨어지니까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뭐 이유가 없는데? 이거 뭐 축구 이런 프로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국가 자격증 말고 사단법인 자격증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쌍둥이 여자 형제인데 똑같이 생겼대요. 일란송 중에서도 똑같이 생겼대. 동생이 언니 시험 가서 대신 붙여줘가지고 어떻게 걸려 근데 그게? 걸린 게 그런 다음에 그냥 영업을 한대. 근데 사람들은 모르나 봐. 자격증 같은 거? 자격증.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이 또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능력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근데 명을 몰아주는 동생은 거네. 이미 그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걸 하고 싶은데 아. 번번이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그냥 대신 봐서 자격증을 따준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능력이 좋아야겠네. 그렇지. 그치 무조건 좋아해. 어. 둘 다. 근데 이게 그냥 사단법인이고 자격증 딴 다음에 물론 그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쌍둥이 대리시험 치니까 되게 많네 기사가. 그래 그런 기사가 많아요. 쌍두 수능도 할 수 있어? 수능. 아니, 근데 그게 옛날에 나는 수능 안 걸리나? 안 걸린 수능이나 이전에 이런 게 전혀 없었을까? 쌍둥이? 난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있는데 안 걸린 거. 쌍둥이로 그 영화도 있잖아. 정준호 나오는 거. 몰라? 정준아? 정준호. 정준호랑 누구 나와? 정준호가 나와 1인 2역해. 쌍둥이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근데 형이가 동생이 존나 똑똑해서 변호사인가 무슨 그건데 그래서 형이 군대를 2번 가. 그래? 무슨 사법시험 봐야 된다고 해요. 역전의 명수.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래? 군대를 2번 가. 무슨 검사인가 뭐 변호사 시험 때문에 군대 2번 가주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에피소드의 영화인데. 네. 나는 옛날에 분명 우리 그러니까 통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군대 2번 가가지고 두 번째 군대 갔을 때 초 에이스 됐잖아. 그렇겠네. 초 에이스 돼가지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재는 되게 좋다. 근데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K리그에서 대신 누가 출전했을 때 중계진도 한 10분 정도 속을 만한 선수. 나는 사실 박진섭이 주민규인 척하고 최전방에서 10분 정도 뛰면 나는 모를 것 같아. 솔직히. 가능해. 10분. 그러니까 약간 비 오는 날. 길게. 그럼. 정신 없고. 길게 보면은 알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나는 모를 것 같아. 솔직히. 키가 되게 많이 차이 나나? 박진섭이 한 184 될 거고. 주민규도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키가 약간 다르네. 덩치도 좀 비슷해. 나는 모를 것 같아. 10분 모를 것 같습니다. 중계하다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 환영이 대본에 써놓은 고물 김원일. 고물. 그 전설의 카드 사건. 이 썰은 주원 형이 많이 풀었죠. 많이 풀었죠. 당사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두 번 있어요. 두 번이야? 두 번이야? 한 번은 그 FC 서울이랑 경기할 때 상암 원정에서 그 대성이 형이랑 진규 형이 세트피스 막으러 가잖아요. 근데 본인의 멘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을 네. 적어주잖아. 너는 오늘 누구 막아, 누구 막아 했는데 대성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무열이 나도 이러는 거야. 그거 나한테 와. 그 진규 형이 그럼 내가 원인이 잡을게 하면서 무열이한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벙쪄가지고 이거 뭐지? 진실을 말해줘야지. 저 저 맞으세요. 저 무혈이 맞으세요.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심판이 경고 구두 경고 주잖아. 근데 나한테 공열 한 번 더 하면 경고야. 왜 고무해라고 김원희 그렇게 헷갈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걔도 무열이 살짝 굽어. 얼굴형도 좀 달라. 근데 그러니까. 피부랑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아 근데 포지션이 다르잖아. 뭐 그래. 비슷하기라도 하면. 근데 세트 세트 비슷 아, 막 섞여 세트 있으니까. 비슷할 때 그때 세트 비슷 때막야 무열이 잡지 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경고야. 그때도 해명 안 했어요? 어? 그때도 해명 안 했어요? 저 그때는 그냥 빡쳐가지고 누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무열이가 기분 나쁘겠죠. 아 왜 그래? 겸손. 아 왜 갑자기 겸손하게? 아 저렇게 보니까 그래. 헷갈릴만도 해 근데.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보면 그러네. 그리고 아마 시즌 중에는 또 약간 또 깜잡잡하고 막 그런 네. 형태니까. 그러네. 근데 조금 피부 톤은 어때요 실제로 보면? 피부도 비슷해. 피부는 제가 좀 더 좋았어. 지금 아 피부도 살짝. 비슷해. 내가 알아. 내가 같이 있을 때 다 봤어. 그리고 선수들 피부톤 거의 다 비슷해. 그래. 권순영급 아니면 피부톤 비슷해. 임상엽 아니면 유독 비슷해. 하얀 선수들 말고는 그래. 좀 막 타고 그러니까. 임상혁, 권순영 빼고는 비슷해.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거는 해외에서도 대리 퇴장. 체인벌린이 핸드볼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근데 깁스를 퇴장시켰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막까지 달았지. 재밌으라고 입 닥쳐 월컷 이런 거. 네. 그거는 이제 재미삼아 한 건데 진짜로 대리 퇴장을 당했어요. 저는 라스 밴더랑 스벤 밴더는 정신없지. 구분 못하는데 그러니까 박주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자기는 구분할 수 있대. 아. 처음에는 몰랐대. 상대 팀에 왜 그러니까 레버쿠젠이랑 도르트문트 뛸 때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보냈는데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좀 구분이 그러니까 가지. 지인들은 알 거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처제도 쌍둥이고 제 조카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가 많잖아요. 네, 주변에. 주위에 쌍둥이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큰애 낳았을 때 쌍둥이인 줄 알았거든. 더 긴장됐을 땐 둘째. 그럼 이제 셋이잖아. 그건 장난 아니지. 진짜 긴장됐었는데. 첫째가 쌍둥이면 뭐 멈추면 되는데. 네, 그렇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랬는데 관심 가져서 보면 구분 가죠. 나 근데 아직 내 조카들 구분 못해. 그럼 형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처제들은 구분되지. 그건 완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둘이 스타일이 달라. 완전 이제 달라. 완전 달라지니까. 근데 애기들이면 좀 그럴 수 있어. 옷을 비슷하게 입혀놓으면 그렇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저 얘기 한번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형이 딱 가져왔네요. 루니가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맨유랑 아스날전 사실 이때 아스날이 잘하지 못했는데 이겼죠.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스날도 어쨌든 이 경기를 이기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이만큼이라도 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스카이 스포츠에서 네. 이 맨유 일부 선수들이 지금 테나 체제에서 뭔가 일부러 부상이라고 속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인터뷰했을 때 테나 인터뷰에서 맨유에 뛰기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유로 들면서 이건 선수로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일부 몇몇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 본인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의 외부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든 아니든 본인이 들은 얘기가 있든 간에 그 로이킨, 그 다음에 루니, 네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팀에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저는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더 잘 알겠지만 뛸 수 있는데 그냥 이번 주 뛰면 좀 아플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느낌상?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신감의 문제도 있어요. 나았는데 들어갔을 때 뭔가 불안감이 있어서 그냥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검사해봐도 안 나오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답이 없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스캔했는데 멀쩡해. 근데 믿어야지. 아파서 못 뛰겠다 그러면 내보낼 수는 없잖아. 아니, 팀 닥터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팀 닥터가 판단해서 이거 괜찮은데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수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면 내보내기 힘들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자, 이 상황에 본인도 수년간 이런 상황을 봐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맨유 얘기를 한다기보다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로이킨도 일반적인 선수들은 복귀를 1, 2주라도 앞당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축구 클럽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복귀를 빠르게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희영 장관 얘기를 했고 역시 김윤일 대표가 봤을 때 현역 때 이런 느낌의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선수들이 있었나요? 뭐 부상적으로는 분명히 있었고, 있다. 네, 분명히 있었고, 근데 저는 다른 거, 샤머니즘의 영역에서 또, 벌써 재밌는데? 샤머니즘으로 뭔가 경기를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뛰면 내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렇지 뭐 누구한테 거지. 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그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안 뛰는 뭔가 거다.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아, 사주도 보고 뭐 전 타로도 얘기도 보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또 들어맞을 때도 있고. 5월 17일 안 좋아. 안 좋은 날이야 했는데 그땐 뛰면 안 돼. 아니, 이런 거. 왜냐면 생각보다 그런 그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뭐 조언자라고 해야 되나요? 멘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기대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지도자도 있고. 나도 들은 바가 있어.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예. 어떻게 뭐 확실히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갑자기 뭐 부상됐는데 전반 끝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상무 쪽에서 일을 하던 지도자가 이제 고충을 얘기하는데 이제 말년이 되면 한 경기 뛰면 다음 경기 아프고 아파서 못 뛰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치. 전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얌전히 나가서 소속팀에 복귀하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프로답지 못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이 되게 특수한 아주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를 조심스럽게 그냥 하소연하듯이.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하겠다. 근데 이것도 팀에서 입지 있고 뭐 연봉 많이 받고 이제 언제 들어와도 베스트로 나가는 애들이랑 하는 거지. 뭐 포항에서 저 같은 경우는 발목이 이렇게 부어도 뛰죠. 네, 뭐 코방 감고 테이핑 감고 그치. 테이핑 한 5-6개 하고 뛰어야 되는 게 뭐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전혀 한두 달 남겨놓은 말년이 아니라 한 반년. 그럼 좀 많은데. 코치 입장에서는 어. 아니 지금 반전이 그렇지, 이거 남았는데 너무 길지.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돌아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를 몸살이면서 뛰는 거야. 관리하는 거야.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선수였을 때 선수 짧게 했지만 스스로 나온 적이 있거든. 전반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뛰면 확실히 부상일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 아니 이미 체력이 많잖아. 앵꼬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바보 같은 게 내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예. 내 오른쪽 풀백이잖아. 왼쪽 윙이 없는 거야. 그 어딘가에 이제 전술적으로 뭔가 이제 왼쪽 윙을 비워두고 어디에서 시프트를 했나? 뭐 이렇게 뒀겠지. 네네네. 윙이 없네. 그래서 전반전부터 존나게 올라가서 수비할 선수가 없으니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한 거야. 형이 그러니까 90분 체력 그냥 다 써버렸구나. 근데 나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좀 야 가서 하고 야 인마 저기 해가지고 이러니까 오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야 그런 게 또 없었어. 그냥 없어가지고 신나게 했지. 그리고 그 팀이 되게 잘하는 팀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밀고 있으니까 신나게 올라갔다가 저쪽에서 저쪽 풀백 잡고 막 압박도 했다가 했는데 갑자기 전반 끝날 무렵에 너무 올라왔어. 토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거. 이게 내가 너무 이제 오버플레이를 한 오버플레이 거야. 했을 때. 근데 거기서 좀 쉬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이 하프타임이 안 된 거야. 안 계속 되겠다.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얘기했지. 못 뛰겠습니다. 이거 내가 뛸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민폐일 것 같은 거야. 아예 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감독 저 못 뛰겠습니다. 뭐래? 존나 신나가지고 내가 그때 3학년이었거든. 존나 신나가지고 감독 금리 주나? 쉬어 그래가지고 2학년 딱 뛰게 하더라고. 왜냐면 나 3학년이니까 뛰게 되거든. 아주 신난 눈빛으로 그래 잘 쉬어라. 열심히 뛰었다 이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유독 조금 아프면 빠지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치가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참고 뛰는 선수인데 좀만 아프면 바로 저 너무 아파서 훈련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 있죠. 그런 친구들이 좀 오래 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약간 내 몸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구나. 그 독사들이라고 팀에서도 이게 싹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아야 될 때를 잘 아는 친구들이 오래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똑똑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팀 그렇죠. 플레이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그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우리네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직하게 자기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느낌이 이렇게 눈치 좀 보는 사람도 보면서 이것도 있고. 뭐 자기 몸 갈아서 하는 사람도 이게 있고,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라 함은 그런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팬을 먼저 생각을 해야 프로 선수인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감독들도 다 알지. 다 알더라고. 근데 알겠지. 그렇게 행동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좀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이미 아웃 됐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주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독이 어려운 거예요. 저런 선수까지 잘 케어를 해야지. 유도리 있게 꼬시고 뭐 하고 해가지고 네가 땡겨가고. 필요하자면 뭐 땡겨가고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싸움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얘가 좀 뺑기 쓰는 것 같으면 좀 뺑기 쓰게 야 힘드냐 그럼 얘가 그냥 아예 푹 쳐라 싫어하고 근데 다음날 좀 제대로 뛰게끔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 보이지. 야, 나이 50, 60 먹은 감독들이 보여. 20대 초반 뭐 20대 애들 뭐 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들이 그럼. 했던 건데 그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5, 60까지 안 가도 보이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뿌락치들이 있고. 있어. 누군가 제보해요. 이렇게 네.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선간 새. 근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뽀드머지고 뽀드머지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진짜 강다니는 감독은 그냥 빼버리지. 음. 2군 가. 근데 너 나가.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독이 본인이 선수 시절 때 부상 당했던 부위는 좀 봐줘. 반대하겠다. 아, 좀 더. 네. 내가 무릎을 고생했어. 무릎을 고생했어. 아. 야 무릎 안 돼. 아, 그래, 쉬어야 그럴 수 돼. 있지. 발목으로 고생했어. 그러면 발목 쉬어야 돼. 근데 또 무릎으로 안 다쳐본 사람은 야, 그거 할수 있을 수 것 있지 않냐? 같은데. 뭐 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저희 친구들끼리 공을 차다가 누구 한 명이 쓰러졌어요. 아, 아프다고. 종찬이? 종찬이 아니에요. 너무 아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랄하지 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거든. 공으로 얘 머리 맞추고 막 10전대 끊어졌어. 그래서 수술했어. 그 선수단에서도 그런 오진이 많아요. 네. 뭐 발목뼈가 부러졌는데 엑셀을 안 찍고 있다가 계속 마사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제 부상을 복귀할 수 키우는 있어 거죠. 이러고 야 좀 발목 다치면 절기도 하지 이러면서 절면서 런닝 뛰었는데 한국 가서 엑셀 찍어보니까 뼈 부러져. 아, 외국이었구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있어.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동계훈련 때 발목 기부스 2주 했을 때 언제 그걸 했냐면 동계훈련 갔다 와서 마지막 경기에 발목 나가고 돌아와서 연습 경기 뛰는데 몸을 못 풀겠는 거야. 이게 안 돼. 안 돼서 어. 몸을 못 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완전 인대가 작살나가지고 한 3주 기부스하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해 선수들이. 웬만하면. 근데 엄살 심한 선수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보통 불협화음이 나오는 경우는 팀이 잘 안 되고 있을 때죠. 그리고 선수단과 테나 감독의 지금 상황이 관계가 좋지 않다. 좋다고 보기 힘드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를 리스펙을 하면 그치. 조금 아파도 좀 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10분이라도 뛰어보겠다 뭐 후반에 나와서 이런 네. 생각 할 텐데 좀 아프면 그냥 그냥 나가는 거지 뭐 그냥 바로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아마 루니는 본인이 그렇게 안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와서 맨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어디 패널인가 루니도? 스카이에서 뭐 잠깐 이한 씨는 이제 그때 감독 좀 문제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또 이런 걸로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여러분 내일 12시입니다. 내일은 정오에 하니까 오늘 새벽에 토트넘 맨시티 경기 보고 정오 히든풋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의 희망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